네, 반갑습니다. 로컬크루 이원표라고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올해 10년이 이제 넘었고요. 그리고 제 4차 이제 협동조합 기본계획이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보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 비롯해서 사회적 경제 입법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의외로 협동조합 기본법은 이제 보수 정권이 10년 만에 정권 교체를 했던 이명박 정부에서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 협동조합 기본법이 계속 운영이 되었고요. 따지고 보면 그간 10년 동안 절반은 이제 보수 정권에서 절반은 이제 민주당 정권에서 이렇게 이제 보낸 셈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이 제출되었는데요. 이 협동조합 기본계획은 3년마다 이렇게 제출이 이제 되도록 되어 있고요. 이번 기본계획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를 이제 계획기간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에 제출된 협동조합 기본계획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나름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맨날 이런 토론회 서울에서만 하지 말고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토론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나름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을 이제 모셨습니다. 먼저 수십 년 동안 아이급 생협에서 협동조합 운동을 이렇게 실천을 이제 하셨고요. 최근에는 마을에서 어린이 도서관 관장을 이제 하시면서 공동체 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강선란 태평동 짝꿍 어린이 도서관 관장님입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선란이고요. 아이컵 생협에서 수십 년간 활동했으면 도대체 제가 몇 살인 겁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서 십수년으로 정정 좀 부탁드려요. 저는 이제 협동조합이 뭔지도 모른 채 마을 도서관 활동을 하다가 아이컵 생협의 캐치프레이즈에 반해서 감동을 해서 협동조합 활동을 시작했고요.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나요? 그거 물어볼까봐 지금 막 찾아봤는데 바뀌었는지 옛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때는 나와 이웃과 지구를 살리는 뭐 그런 거였어요. 네. 그래서 그냥 건강한 먹거리인 줄 알았는데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목표가 있구나. 감동을 해가지고 활동을 시작했다가 이제 여러 다양한 활동을 문어발처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세종에서 이제 오셨습니다. 세종 사회혁신연구소 박영식 이사님 이제 오셨고요. 2014년부터 충남 사회경제 네트워크에서 협동조합 지원기관 담당 센터장으로 일을 하셨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보령마을지원센터 상파 역할도 하셨죠. 네. 아마 이제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영식 이사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정 갑자기 지금 따라한 것 같은데. 목소리가 더 내려가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쩌다 우연치 않게 협동조합 기본법이 나오기 전에 자활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자활인들의 어떤 그 방향을 막 고민을 하고, 그때 이제 협동조합을 찾아보다가 갑자기 협동조합 기본법이 쑥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연치 않게 고민했던 지점과 그게 시기가 맞아서 어찌 보면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10년이 지났는데 10년 전하고 근데 상황은 비슷한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과 함께 또 오늘 고민한 이야기들이 이제 앞으로 또 제가 10년을 활동하는데 방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막 온몸에 뭐가 막 올라오면 빨개진 것 같아요. 네. 우리 오늘 진지한 멘트와 중점 담당하셨고요. 네. 우리 이제 세 번째로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로컬크루당 인물탐구에도 나왔었죠. 민들레 의료복지 사회협동조합에서 이제 전무이사로 전부이사 같은데 네. 전무이사로 네, 근무를 하고 계신 송직근 이제 이사님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잘못 오해하면
제가 얼마 전에 로컬 크루당에 나온 것처럼 로컬 크루당에 나왔던 나준식 선생님이 근무하는 네. 다음에 찍어드릴게요. 네, 아닙니다. 네, 같은 조직에서 근무하는 네, 그 전무이사 송직근이라고 합니다. 그 저도 2010년부터 활동을 한 것 같고요. 뭐 중간에 좀 다른 일도 좀 하긴 했지만 어쨌든 다시 최근 이제 올해 3월에 다시 복귀해서 전무이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까 강선아 선생님이 이제 캐치프레이즈 말씀하셔서 저희 생각나는데 민들레가 2002년에 저희가 이제 설립됐는데 당시 캐치프레이즈가 자신을 돌보라, 서로 돌보라, 그리고 공동체를 돌보라였어요.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굳이 이제 개념을 갖다 붙인다고 하면 커뮤니티 케어라는 이제 개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그 20년 전에 세웠던 이제 그런 것들이 현재도 지금도 적용되는 걸 보면 되게 그때 당시에 고민이 깊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또 약간 또 책임감도 좀 들고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주민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건강을 좀 잘 지킬 수 있게 건강 자치권을 잘 향상시키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네. 송직근입니다.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로컬크루의 자랑, 로컬크루의 엔터테이너, 네, 우리 최고연 팀장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저를 이렇게 자랑스러워하시다니 세상 감사합니다. 네, 저는 로컬크루 2종 협동조합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10년 차 이상의 협동조합 그 경력을 그래도 갖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5년 미만의 비기너로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의 입장을 대변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모르고 진짜로 모르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일을 배우고 있는 사람인데 또 협동조합 기본법이 어쨌든 저희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 영향을 주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또 어떻게 더 잘 이 판에서 네, 저의 삶을 또 잘 꾸려가고 제가 함께하고 있는 조직이 잘 일을 꾸려갈 수 있을지 좀 오늘 탐구하고 배우는 마음으로 유쾌하게 그 시간을 감당하고자 왔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4차 기본계획 얘기를 같이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2011년이긴 한데, 시행이 2012년 12월이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거는 2013년부터라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딱 2022년까지가 거의 만 10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10년 동안에 대한 평가를 4차 기본계획에 담고 있어요. 뭐라고 담고 있냐면, 양적 증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질적 성장, 정체성 인식 부족, 비효율적 지원 체계,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그간 10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이제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거는 이제 냉정하게 우리를 이제 돌아보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또 왜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도 사실 들고 있습니다. 이 협동조합이 지금 10년 동안 매년 2,000개씩 이렇게 이제 설립이 됐고, 조합원 수도 한 5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작은 양은 전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대전에도 매년 90개씩 이제 협동조합이 이제 설립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난 실태조사 운영률이 실태조사에서 운영률이 50%에 못 미친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실제는 한 대전에서도 전체 900개 협동조합이 신고가 되어 있는데 한 뭐 400개, 450개 정도가 실제 운영되고 있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 이게 좀 더 유의미한 어떤 이제 운영 을 하고 있다고 보는 곳은 더 이제 낫겠죠. 조사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매주 한 개씩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있는 꿀이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협동조합이, 좀 잘 운영되기도 하고, 운영이 안 되기도 하겠지만, 설립 추이로 보면, 아직도, 매주 한 개씩 설립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면 지금도 협동조합을 준비하고 계신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거는 이제 지역사회든, 이제 많은 영향력을 이 협동조합 기본법이 미치고 있어서 사실 이 법, 제도나 정책은 여전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점으로 앞서 이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낮은 질적 성장, 정체성 인식 부족, 비효율적 지원 체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평가가 실제로 맞는 건지 아니면 이제 현장에서는 좀 어떤 다른 느낌이 있는 건지 이것부터 같이 좀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송직근 전문의사님이 이제 그동안 공동체 지원센터로 주민들을 만나서 이렇게 네. 밝히고 싶으셨나요? 많은 주민들도 만나고 또 민들레 의료사업이 이제 대전에서는 정말 최초의 사회적 기업이기도 하고, 그쵸? 첫 번째 사회적 기업이기도 하고, 이제 인증 말고요. 네. 설립으로. 네. 그리고 이제 지역에 이제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많은 이야기도 들을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네. 일단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평가를 했는데 왜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평가가 많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기대가 커서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 뭐 협동조합이나 뭐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를 소개할 때 야 좋아 무조건 좋아 하면 좋아 그리고 좋은 일 하는 곳 좋은 일자리 만드는 곳 지역사회 뭐 사회문제 해결하는 곳 약간 이렇게 얘기는 했고 뭐가 좋아? 라고 하면 그냥 좋은 데야 왜? 그럼 외국에 봐봐 다 좋아 이렇게 소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도가 만들어지고 현장에서 하는 뭐 이런 이야기보다는 그런 약간 장밋빛 기대를 갖고 있다가 어쨌든 어느 일정 수준의 이제 기대치가 있는데 거기 못 미치니까 거기에 비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직접 성장이 낮다든지 정체성도 인식이 부족하다든지 그러려면 지원을 잘했으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비효율적으로 지원했네 약간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을까. 처음에 기대가 너무 높았다. 그렇죠. 막연한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이제 약간 뭐 그 지원 체계를 얘기를 해서 생각해 보면 어쨌든 처음이니까 좋다고 했으니 잘 만들 수 있는 지원들을 한 것 같아요. 설립 지원이라고 표현하는 여러 가지 지원 기관을 통해서든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일들은 계속 도왔는데 이분들이 잘 운영하게 돕는 일들은 좀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잘 운영하게 돕는 것들은 물론 제도 개선도 하고 뭐도 하긴 하지만 그 목적에 맞게 운영했을 때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의 설계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냥 시장에 가뜩이나 좀 이제 이렇게 비즈니스 역량이 좀 상대적으로 낮은 분들이 시장에 진입했는데 똑같이 경쟁해 라고 했던 것도 있고 네. 경쟁도 하는데 좋은 일도 해야 돼 라고 이제 흔히 저희가 좋은 일이라고 표현하는 그 지역사회 기여도 해야 돼 라고 하는데 이 지역사회 기여하는 데 드는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무시하고 니네는 원래 태생이 그러니 둘 다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으니 중도에 포기하거나 뭔가 좀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도 하기 어려워서 이제 접거나 또 접는 것도 절차가 어려우니까 남겨놓고 그냥 안 해버리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이지 않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이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양적인 성장은 많은데 질적인 성장이 뭔지도 모른다는 거죠 지금. 그런 이제 이야기를 좀 해주셨던 것 같고 이제 마지막에 지원기관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 우리 또 박영식 이사장님이 자활부터 협동조합 또 공동체까지 지원기관 요즘 소상공인 지원도 하고 계시니까요. 네. 굉장히 지원이요. 네. 이 비효율적인 지원 체계라는 말이 약간 이제 걸리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원활동가 박영식. 새로운 닉네임. 네. 어쨌든 뭐 이렇게 저렇게 근 10년을 지원 체계라는 속에서 네. 그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보내왔다는 생각이 문득 또 들긴 하네요. 네. 근데 이제 뭐 지원 체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어쨌든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거 협동조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봤을 때 나름대로는 지원 체계 내에서도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협동조합이 아직은 이제 우리 일상에 잘 이해되지
수익이 있지는 않다. 뭐 이런 고민들이 계속 10년간 더해져 온 것 같고 그 그럼- 일상은 그 협동조합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시민들이에요? 모든 시민들이죠. 결국은 협동조합이 가지는 기본적인 속성이라는 게 민주주의의 발전과 같이 해왔고 사실상 그 민주주의 발전에 뭐 지단 영향을 미친 부분들도 실제로 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결국은 아직 이제 우리 시민사회 역량이 협동조합을 잘하는 한계가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자체 비판, 자아 비판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런 측면들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더해서 지원기관들 비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양산한 건 사실은 뭐 우리 시민들이 아니죠. 네. 각 정부 부처마다 자기 나름의 이제 이해와 해석을 가지고 자기 나름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지원책들을 만들어서 꾸렸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아무래도 정부 정책들은 그런 지원 체계를 만들고 지원 정책을 만들 때마다 성과 목표를 설계를 하고 그 성과 목표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현상들이 발생한 거 아닐까. 초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처음에 협동조합 설립 개소를 지원기관의 KPI로 명확하게 설계하지는 않았어요. 초기에. 몇 개를 만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고 심지어는 초기 논의에서 사회적 협동조합만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실제 이런 논의도 있었죠. 결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정책이 가지는 속성이 그런 측면들에서 어떤 2만 몇천 개의 협동조합이 양산되게 하는 현상을 같이 가져왔다는 생각도 들고 거기에 더해서 최근 이제 물론 뭐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지만 협동조합을 너무 자기들 입맛에 맞게 이용해 온 거죠. 정부가 그럼 자기 정책을 수행하기 맞습니다. 위해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용을 해온 거죠. 특히 도시재생률들 같은 경우에는 민간은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돈을 정부에다가 쏟아부었고 그 속에서 마을관리 사업이라는 이명하에 주민들에게 앵커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뭐 그런 과도한 요구들 현재도 자행하고 있고 그럼 결국은 이제 그런 측면들에서 좀 이렇게 유체이탈하고 웃을 게 아니라 자기 정책들을 어떻게 서로 잘 엮어서 지원 체계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또 기재부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이렇게 국가가 하는 정책들에서 이렇게 중복적인 그 지원들이 비단 저희 협동조합계만의 일인가요? 그런데 그걸 중복적인 지원이라고 보기 또 한계가 있는 게 각각의 이제 뭐 중앙 부처마다 주되게 이제 국민들의 어떤 그 부분을 맞잖아요. 뭐 중기부는 뭐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또는 국민들 일반의 뭐 어떤 복지를 위한 일들을 하고 그런 측면들에서 서로의 영역들이 이제 서로 교차되는 영역이 있는 거지 그걸 단순히 중복 지원이라고 하기는 또 이제 너무 그렇죠. 일반화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정책 기조가 이렇게 말씀 끊어주셔야 돼요. 다 하시고 괜찮습니다. 네. 아니 정책 기조가 예를 들면 뭐 창업이나 이러면 사실은 뭐 중앙부처부터 뭐 시단위 그리고 구단위까지 또 막 창업을 우르르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이렇게 정책 기조가 이렇게 잡히면 저는 그 중복 지원이 날카롭게 잘 안 된다고 저는 좀 느끼거든요. 이제. 그래서 꼭 협동조합의 이 잣대를 들이밀어야 되는가? 막상은 근데 이제 중복 지원이라는 말은 저는 사실은 하지 않은 거고. 예. 각각의 그러니까 저는 이 이거는 평가에 대해서. 중복 지원은 뭐 자기들이 한 거니까. 그러니까 평가에는 비효율적 지원 체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사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그러면 이제 효율적인 게 뭐냐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효율적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없고 그냥 이제 약간 이제 뭐 정원 명령처럼 여기는 비효율적이야라고 말하고 시작하는데 이제 어떤 게 비효율적이었는지 이런 게 이제 많이 없고 추정컨대 뭐 이를테면 지원센터가 여러 개 있다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뭐 기초에도 있고 광역에도 있고 뭐 또 이제 협동조합 지원 기관도 있고 사회적 기업 지원 기관도 있고 이런 말인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시민들이 어떤 정책을 이용할 때는
뭐 여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이제 비교해서 이용을 해보면 되고 무슨 이제 시민들이 가가지고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보통 상담을 받거나 교육을 받거나 하는 것들인데 그게 지금 뭐 이런 이제 상담 인력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면 부족했지 이게 뭐 넘쳐나서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어표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럼 그 지원 체계에 돈이 많이 들어갔냐 그러면 그렇진 않아요. 네, 진짜로 초기에는 네. 광역 단위, 그러니까 뭐 기초 지자체 말고 광역 지자체 단위로 일하는 사람의 인력을 협동조합 인력을 한 2명, 3명 네. 지금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죠. 네. 이제 광역 단위에서 2명, 3명이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이제 계속해서 요구가 더해지는 거죠. 매년. 그럼 나중에는 자 설립은 그만 좀 해, 막 이런 식의 막 본인들이 시켜놓고, 네, 네. 뭐 맨날 설립만 하고 있어, 뭐 이런 식의 이제 유체이탈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아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또 그 속에서 어찌 보면 이제 나름의 정열을 볼 때 어떤 젊은 실무자들은 약간의 이제 네. 그 매태적인 감정을 느끼면서 네. 네. 떠나기도 하고 네.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가가 너무 그 박하다? 박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냥 너 잘못했어 하고 시작하는 이런 게 여기에는 좀 많이 담겨져 이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또 질문 있어요. 네. 해도 돼요? 네. 그 질적 성장도 엄청 문제 삼잖아요. 네. 근데 다른 업계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의 10년 만에 이 정도의 양적 성장을 이뤄낸 것이 네. 있죠. 벤처기업 있죠. 이게 대단하잖아요. 이게 일종의 협동조합 창업 지원을 우리가 쭉 한 건데 네. 그거에서 질적 성장을 10년 안에 물론 나타나면 좋겠지만 어떤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건 국가적인 성장, 그 국가적 단위에서 이렇게 주목할 수 있을 만큼의 성장 네. 단위가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좀 글을 보면서 좀 느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요구해도 되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엄격할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이. 그리고 이게 사실 이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우리 협동조 오래 하셨던 우리 강선아님 여기서 지금 올해를 담당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질적 성장이 뭐냐를 이제 그쵸. 말씀하신 그 정의도 안 것처럼 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는 이 기본 계획이나 이런 거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제발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질적 성장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매출 고용이거든요. 근데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도 그렇지만 특히 협동조합에서의 성장이나 협동조합이 조합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그것을 측정하는 게 매출 고용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죠. 네. 그래서 새로운 가치 측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조합원 특히 이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제 질적 성장을 질적이잖아요. 말 그대로 약간 정성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 질적 성장이 안 됐다고 얘기할 때 들여다보면 뭐 매출이 뭐 성장이 안 돼 있고 뭐 고용이 성장이 안 돼 있고 그 양적 성장이 지금 왜 질적 성장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용어 자체가 약간 이제 평가에서 이제 제가 보면서 약간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라고 이제 들여다보면 잘못됐어, 안 됐어 이렇게 딱 그 정해놓고 가는 이런 게 좀 이제 있는 것 같고요. 우리 관장님도 딱 말씀해 주시죠. 네. 물론 그 내적인 요인, 외적인 요인 정말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상임자님 말씀대로 숫자로만 이렇게 평가하다 보면 이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도 맞고 정말 다양한 요인이 있을 텐데 저는 이제 협동조합에 관련해서는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제가 말하는 꼭 이 문제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요인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살짝 지나갔는데 협동조합이라는 건 진짜 자발적으로 조합원의 욕구, 네. 내가 필요해서 그리고 우리 5명이 같은 필요를 느꼈다면 협동조합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좋은 점이 이렇게 지원해주고 법도 생기고 하는 게 예전에는 내가 뭘 하려면 무조건 뭐
법인을 하나 만든다던가 자영업을 시작해야 된다던가 네. 그랬지만 다른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 우리 국민도 예전에 네덜란드 얘기를 하다 보면 기차에서 이렇게 4명이 타고 가다가 막 얘기하다가 우리 너무 맘 맞아 내려가지고 협동조합 하나 만든다 이런 얘기도 네. 있다시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우리나라 안 되겠네. 아, 그러니까- 5명이 안 돼서. 우리나라도 막 네.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이런 걸 좀 들은 사람들은 우리 뭐 좀 해볼까 하다가 야 그거 협동조합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건 되게 좋은 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때문에 막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좀 약자층들이 이걸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자본력 있고 하면은 뭐하러 누구랑 같이 협동조합을 할 생각을 해요. 그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자층들이 이런 걸 고민하는 데다가 또 전문적이지도 못한 데다가 네. 그리고 저는 이런 것도 봤어요. 주변에서 되게 욕구가 낮아요. 시작하면서. 근데 어떤 그냥 욕구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협동조합을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아, 정말 절실하거나 이거 우리가 꼭 해야 돼 라기보다는 야 이거 하면 지원도 해준대 말씀하신 대로 좋은 네. 일이래 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하다 보면 그런 낮은 음. 욕구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네. 또 그리고 협동조합 방식이 책임을 나누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책임을 정확하게 나누고 함께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아니면 5명이 책임을 나누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질 몫을 5명이 다 똑같이 책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사실 더 커지고 시너지가 더 나야 되는 게 협동조합인데 되게 느슨한 거예요. 되게 느슨해서 제가 하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지속적이지도 않고 성장도 네. 못하는 거 아닌가? 저는 사실 그런 부분도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어쨌든 이게 평가라고 하는 게 네. 이게 무엇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이거는 이제 어쨌든 본인들이 해왔던 10년간의 정책을 평가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동안에 현장에 대한 평가가 네, 아니라요? 이제 약간 저희 섞어서 얘기하다 보면 이제 네. 저희가 좀 불편하기도 하고 막 네. 하기도 하는데 네. 저는 굳이 그렇다기보다는 본인들이 해왔던 이 정책에 대한 평가인 것 같고 그동안 해왔던 정책을 했더니 어쨌든 이제 질적으로 성장시키는 건 본인들이 좀 미흡했고 네. 뭐 예를 들면 뭐 정치적인 식은 뭐 현장 얘기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좀 잘 저희 본인들이 못했다든지 또 지원 체계도 어쨌든 수입 대비 뭐 결과물이 뭐 많지 않았다든지 약간 이렇게 본인의 정책 평가를 한 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저희랑 동일시해서 현장을 같이 똑같이 동일시 놓고 평가하면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정책의 목표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양적 성장에 좀 초점이 맞춰졌다고 봐요. 맞아요. 그래서 설립, 창업도 그렇고 저는 뭐 매출, 고용 뭐 이런 것도 사실 양적 성장이잖아요. 규모를 하는 거니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리고 지원 체계도 거기에 맞춰져 있었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명암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적 성장에서 창업은 그 이제 약간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매출 고용은 약간 미진했다 이렇게 좀 평가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질적 성장 부분에서는 아예 신경 안 쓴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예. 그러니까 질적 성장에 대한 정의가 다시 돼야 된다. 네, 그렇죠. 질적 성장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도 안 썼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돌아본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관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조합원 특히 이제 주민들, 시민들의 욕구가 반영된 협동조합 설립이었냐. 그게 이렇게 정책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그러면 주민분들의 욕구를 정의하고 또 욕구를 이제 모으고 또 이 욕구를 사업하기 위한 어떤 역량들을 개발하고 하는데 초점이 이제 맞춰져야 되는데 아까 이제 박영식 이사님 말씀하셨던 도시재생이나 이런 사업들은 이제 건물 짓는데 이제 80%의 돈을 쓰고 나머지 그러고 나서 많은 돈 들어갔으니까 주민들이 운영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분들이 욕구가 아니라 사실 행정의 욕구인 거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앞으로 더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이제 이야기일 것 같고요. 그리고 평가해 보면 이제 이런 평가도 있어요. 보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협동조합이 등장을 했는데 협동조합의 사회서비스 사업 참여율은 전체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1.57%에 불과하다. 이런 평가가 있고 사실 제 3차 기본계획이 좀 약간 특징적이었던 거는
이런 부분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어떤 사회 서비스나 사회복지 시스템을 사회복지 전문가가 아니라 사회복지 수혜자인 이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스스로 이제 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뭐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이나 다함께 돌봄센터나 이런 또는 뭐 이제 여기 하고 계신 뭐 커뮤니티 케어나 이런 것들을 이 서비스 수혜자들이 직접 그것들을 이제 맡고 운영하게 하자라고 하는 기본 계획이 거기에 이제 담겨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도도 만들어지고 이제 약간 부족한 것 같긴 하지만 뭐 이제 도시재생 사업에서도 주민 참여 뭐 하라고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사회 서비스 요쪽은 기존의 어떤 이제 그 사업 관행에서 크게 변화하지 못했고 협동조합의 참여가 별로 안 되고 있고 협동조합의 사회 서비스 민간 위탁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부침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관장님이 이제 최근에는 마을에서 이런 이제 어린이 도서관도 운영하고 있고 마을 교육도 이제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관심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협동조합들이 지역사회 서비스의 진출이 미진한 이유가 혹시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좀 낯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여러 자료를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를 협동조합이 네. 담당한다는 게 좀 네. 이해가 안 됐거든요. 네. 근데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걸 또 정부나 지자체가 원하는구나. 그런 거를 느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분야는 사실 정부나 지자체가 세금으로 감당해야 할 몫이잖아요. 근데 그런 영역인데 메꾸지 못하는 그런 틈새들이 있어서 민간에서 이걸 이제 정부나 지자체 할 일을 도와서 사회복지를 좀 더 튼튼히 하고자 하는 거 아닐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걸 담당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봤을 때 그런 의지를 가진 이런 데 의미가 있다. 이런 데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의지를 가진 이사장이 돈을 얻고 하니까 개인 자산도 털고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놨으니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둥둥 구르는 거예요. 그리고 인건비도 없는 정부 사업들을 막 따다가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뭔가를 계속 해내야 되니까 그렇게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걸 제가 보기도 하고 자료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봤는데 시작은 했으니까 책임은 져야 되잖아요. 뭐 그만두고 싶어도 마을에서 나 이 일을 하고 싶어. 이 일을 해볼 테야. 그러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냥 한 거예요. 4년, 5년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공공 서비스 영역인데 왜 이렇게 민간에서 해야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정부 지원이 그러니까 정부나 지자체가 이런 일을 민간에 아니면 협동조합에서 하기를 원하면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 영역은 정말 이 영역만큼은. 그래서 막 사회적 협동조합 보면 매년 총회할 때마다 올해가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버텨내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이거를 조합원한테 안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합원의 입장에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올해는 또 이런 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는 거죠. 마지막인 것처럼 정말 그런 총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옆에서 봤을 때 정말 좋은 일이고 정말 우리 마을에 필요해. 근데 우리 지자체가 이걸 다 하질 못하니 우리가 하면 좋겠어. 해주는 것도 맞아. 그런데 저렇게 하고 있으니 야, 나나 잘 살자. 저거 어떻게 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그 분야에 쉽게 발을 내밀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회 서비스를 그 현장에 있는 이제 이 수혜자들이 그 사회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게 하는 거는 어떤 이제 좀 다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혁신도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이제 이 공급자 중심으로 또는 행정 중심으로 가다 보면 동떨어지기 쉽잖아요. 이렇게 현장의 어떤 욕구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런데 이거를 비용까지 전가하려고 하는 시도로 이 협동조합의 사회 서비스 참여를 이렇게 계획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는 그러니까 비용 절감도 어느 정도의 혁신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제 비용 부담의 고통을 이제 민간에 전가하는 거는 저는 이 정책적으로 잘못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서비스의 효과를 높이는 측면에서 민간이 운영을 해야지 비용을 이렇게 정부가 부담할 비용을 민간이 이렇게 떠안는 방식으로는 이제 더 이상 이 정책이 유지되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 특히 이제 민들의료 사업이 돌봄에 계속 이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커뮤니티 케어에서도 그런 이제 뭐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이제 사회 서비스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약간 공공 재원이 투여되잖아요. 그쵸, 네. 저희 입장에서 약간 숟가락으로 표현하는 네. 돌봄이든 의료든 네. 숟가락으로 표현하는 공공 재원들이 들어오는데 사실은 기존에 하던 이제 아까 왜냐면 이제 신규 조직들이 왜 네. 진출이 어렵냐고 하면 네. 그 체계에 최적화되어 있는 기관들이 이미 자리를 다 잡고 있어요. 네. 왜냐면 인력 구성부터 해서 네. 그 수가 체계에 맞게 네. 세팅이 다 되어 있는 시스템화되어 있는 기존의 기관들이 있는데 그냥 니네들 이제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을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이든 네. 규모든 다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에서 뭔가 자기의 그 공간을 차지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역량을 가진 팀이 몇 팀이나 됐을까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어쨌든 이게 정책으로 밀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팀들 중에서 이 형식만 바꾸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네. 기존에는 뭐 예를 들면 뭐 복지관에도 뭐 이렇게 하다가 아마 아까 여기 1.5에 상당수는 네. 그거일 사회적 거예요. 협동조합으로 전환해서 이제 그 일을 네. 똑같이 하는 네. 구성원이나 이런 건 다 똑같지만 네.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일정 부분 네.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정책을 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진짜 비용을 아끼려고 한 건지 네.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좀 약간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수요자들도 참여하고 하는 어쨌든 사회적 협동조합은 네.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니까 그렇게 좀 잘 운영되는 모델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네. 명확한 게 없이 겉으로 예를 들면 아까랑 더 비슷한 것 같아요. 숫자로 뭔가 이렇게 몇 프로 정도가 이제 예를 들면 더 확대되고 다양화됐어요 라고 얘기하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상황이 돼버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만약에 이제 후자처럼 네. 지역에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들어가서 서비스가 좀 지역 예를 들면 이제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네. 거기 맞는 정책을 따로 설계를 해줬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근데 일단 이제 이 공공재원의 수가는 틀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 네. 틀을 벗어나서 돈을 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따라오라고 해놓고 네. 뭔가 또 혁신을 기대하고 이런 건 사실 모순이고 네. 그럼 여기에는 별도로 본인들이 투자하거나 아니면 돈이 안 되더라도 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네.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 조직이 아니면 그 일을 해낼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을 짜놓고 네. 안 된다거나 아니면 네. 이제 뭐 이제 질적으로 뭔가 성장이 안 된다거나 네. 이렇게 좀 평가하는 거는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의 사업 구조 자체가 기존 체계에 딱 맞춰놓고 그렇죠. 새로운 형식으로 가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안 맞는 그렇죠. 이런 게 생겼다는 거죠. 고 네, 그나마도 생긴 것도 네. 하던 팀이 네. 네, 이제 외피를 갈아입는 정도인 네. 네. 거고 네. 그렇죠. 근데 별도의 이걸 아니면 이제 저희가 많이 하는 얘기처럼 그럼 기존에 있는 여러 이제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려면 있는 기관들끼리 뭐 연대하고 해야 되는데 네. 사실 당장 생존하기 힘든데 네. 그 여력이 또 안 생기는 문제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네. 싶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 지역에서 도서관은 그 주민 조직에게 위탁을 하겠다는 거예요. 주민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위탁을 하는데 이제 위탁을 하려는 즈음에서 그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인사에 모법인 관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운영 정책, 인사 이런 거에 모법인이 주민 사회적 조직,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주민등록로 운영하라고 사회적 협동조합 만들어서 위탁하기도 했는데 그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모법인은 관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주민들이 듣고 그럼 우리 안 하죠. 우리가 그걸 왜 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와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새로운 이제 혁신을 기대해서 그 사회 서비스를 이제 수혜자 입장에서 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말한 대로 그 정책도 사업 구조도 바꿔야 되는데 이거는 기존에 예전에 무슨 종교법인이 뭐 이렇게 어디 위탁 받는 것처럼 하는 이런 시스템에 그대로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평가 얘기를 너무 오래 하는데 그래도 이제 주제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있네요. 그 협동조합 연합회가 등장을 계속 하고 있고 사실 저희 로컬 크루도 이제 이존협동조합 연합회인데요. 근데 실제
참여율은 굉장히 저조하고 연합회 역할이 미비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이종협동조합 연합회라는 제도도 생기고 우선 출자 이런 제도도 이제 생기고 뭐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선 출자는 저는 뭐 활용이 되고 있는 곳은 없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곳이 이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종협동조합 연합회도 생협이나 신협이 참여할 수 있다고 이 광고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 A급에서 하는 라이프케어 여기 정도 빼고는 신협은 뭐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참여할 수 있는데 신협법에서는 참여를 못하게 막아놓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어떤 이제 연합회나 이런 제도 이제 개혁이 실제로 현장 활용이 잘 안 되는 문제들이 이제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박영시 사장님 그동안 조용했으니까 한번 진경험의 문제를 들을 때가 됐습니다. 떠드는 사람을 네. 잡아내는 게 아니고 조용한 사람을 잡아내는. 잘 모르는 거를 얘기하려고 할 때가 제일 힘든데요. 아, 어쨌든 이제 연합회가 왜 나오느냐 이런 관점들은 필요한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우리 기본법은 이미 이제 어느 만큼 정비가 돼 있는 다른 나라의 법제들을 대부분 그대로 따와서 적용해서 만들어진 그런 경향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성형을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면 아직 연합회를 만약에 꾸린다고 하면 연합회에 속하는 회원사들, 협동조합들이겠죠? 이 협동조합들이 나름의 뭐 양적 성장은 최소한 이루어져야만 어떤 그게 같이 좀 발자국이 맞아야 되는 것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 지금 뭐 10년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양적 성장이라고, 아니, 질적 성장이라고 말을 하면서 실질적인 양적 성장이 안 이루어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재무적 성과, 경영 성과 일반적으로 일반 기업들의 경영 성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어쨌든 협동조합들이 최소한 돌아가기 위해서 재무제표 단기순이익 제로를 달성을 할 수 있는 최소한 그 정도의 상태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 상태까지 이르지 못하니까 연합회를 꾸린다 한들 당장 이제 개별 회원사들이 필요로 한 어떤 사업들을 함께 기획해내기 위해서 시드를 못 모으는 거죠. 어쨌든 연합회도 기본적으로 사업 조직이어야 되는 거고 그 사업이 회원사를 위한 사업들이 기획이 돼야 되잖아요. 연합회도 분명히 협동조합이니까 그런 측면들에서 좀 연합회에 대한 평가가 너무 이르다. 많이 이르다. 라고 일단 저는 생각하고요. 이제 뭐 해외 사례를 여기서 든다는 것도 한계는 있지만, 결국은 이제 해외 사례에서 협동조합 연합회들을 뭐 법제 내 또는 정책 내에 밀어넣는 뭐 다른 이유는 어느 만큼 협동조합들이 규모를 이루고 그 협동조합들 간의 연합회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경우들에다가 다른 기능들을 정부에서 부여하고 싶을 때 그런 정책들이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협동조합 감사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정책상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이제 이번 따다가 연합회 세팅하면서 집어넣었죠. 그렇지만 그 감사 역할이라는 게 결국은 연합회가 어느 만큼 돌아가야 그 감사 기능도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뭘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좀 이르다. 좀 이르다. 네. 그럼 연합회에 대한 정책들을 지금 이제 지원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현실에 좀 맞게 그리고 좀 긴 호흡에 우리 10년 지났다고 하지만 정말로 이제 토양에서도 토양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막 돌 고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돌 좀 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제대로 이제 흙을 좀 북돋는다는 관점에서 정책을 이번에 뭐 3년짜리 나왔습니다만 이 속에서도 좀 긴 호흡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좀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끼리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는 일이긴 하죠. 이게 사실 행정의 정책을 내면 정말 이렇게 좀 급하게 생각하는 게 많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듣고 보니 연합회도 그렇고. 네. 어쨌든 행정은
몇 년 주기로 이제 선출직들이 평가를 받잖아요. 네. 그 기간 안에 뭘 해야 되니까 나머지도 그 시스템에 따라서 네. 빠르게 뭔가 진도를 내려고 하고 성과를 내려고 네. 하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네. 싶은 것 같아요. 우리 유권자들이 단기간에 뭐 했습니다 이런 넘어가지 말아야 사람들을 뽑지 말아야 돼요. 저 사기다 이렇게. 네. 장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뽑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생협도 보면은 사업연합이 생협이 시작하고 나서 뭐 한 10년 넘어서 막 본격적으로 이렇게 막 논의가 시작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보면 말씀하셨던 대로 앞으로 연합회가 필요하다 정도 이야기가 등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동안 연합회가 뭐 했다 이런 평가를 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기는 이제 합니다. 네. 우리 강선남 관장님은 요 얘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렇게 거대 담론을 말씀하시는 속에서 네. 저는 막 이렇게 밑에 네. 네. 이렇게 둥둥거리는 그런 모습만 저희도 보기도 다 밑에 있는 거 하고 아니에요?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근데 저는 말씀하셨듯이 생협연합회도 각 지역 조합을 연합해서 네.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만든 네. 거잖아요. 필요에 네. 의해서 네. 누가 만들어라가 아니고 네. 이거 만들어서 이렇게 해라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필요에 의해서 다른 협동조합과 네. 연합을 하고 연대를 하려고 할 때 협동자가 붙었으니까 정말 잘할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파벌이 존재하나? 어. 왜 이렇게 어. 같은 네. 이름을 가진 사람들조차 모여서 네, 네. 뭘 작당을 하지 못하지?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각이 조금만 틀리고 지향하는 바가 조금만 네. 달라도 네. 쟤랑 같이 못해. 네. 그렇게 되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보면. 네. 그래서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고 협동조합을 아무리 지원해도 우리 교육이나 네. 우리 삶에 네. 협동조합형 인간을 교육하고 성장해내는 네. 그런 구조가 없으면 네. 뭐 맨날 지원하고 만들어봐야 네. 소용없는 일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나마 우리나라가 이제 곳곳에서 협동조합 방식으로 기업이 만들어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 물론 이제 육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한몫하기도 했겠지만 우리 안에 협동해야 산다 네. 그런 DNA가 있어서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하나만 네. 그러면 연합회 저희도 여러 형태의 연합회를 네.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사실 잘 안 돼요. 의료사 연합회도요? 뭐 평가하기 나름이겠지만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잘 안 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뭐 갖고 있는 기대에 못 미치는 거죠. 각자 네. 갖고 있는 기대에 네. 네. 못 미친다고 생각하고 네. 그럼 연합회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긴 한데 네. 전 유일하게 알고 있는 데가 이탈리아밖에 몰라가지고 네. 보면 거기는 기능이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네. 각자로 하는 하나는 이제 사업연합인 거죠. 예를 네. 들면 약간 컨소시엄이라고 표현하는 네. 어떤 특정한 사업이 네. 나오면 거기에 수행할 수 있는 협동자들이 딱 모여서 네. 그 사업 수행하고 다시 흩어지고 네. 하는 일들을 하는 이제 약간 연합 조직이 하나 있고 네. 하나는 말 그대로 이제 그런 이제 제도나 뭐 이런 것들 이제 뭐 법제나 제도를 좀 구성할 때 네. 의견을 내는 약간 대표성을 갖는 네. 이 조직도 하나 있는데 네. 사실 이 두 가지 기능들이 다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지금은 약간 단순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네. 현장에 필요한 교육이나 아니면 이제 회의 체계 정도의 네. 수준에서 아직 머물러 있지 않을까 싶긴 하고 네. 또 얼마 전에 그 뭐라고 할까요? 기관? 정부기관? 뭐 예를 들면 반드시 약간 시민들 네. 의견을 들어야 되는 네. 네. 그런 이제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뭐 조직이 있었어요. 근데 네. 누구를 불러야 시민을 대표해서 의견을 듣는 것인가가 고민이라는 거예요. 네. 저는 그 동의를 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그놈의 대표성. 협동조합도 네. 어디 뭐 정책을 짜면 네.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은 누가 가든 네. 개인의 의견을 얘기하거나 본인의 경험 중심으로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렇죠. 가능하면 네. 네. 많은 걸 담고 싶겠지만 이제 맞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측면들이 있으니 네. 그럴 때 이제 그런 대표성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 이런 것들도 좀 있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이제 그동안 현장에서 활동할 때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모으고 하는 일들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회의 정도이고
그나마 잘하는 분들은 회의 갔다 와서 다시 공유해주고 정도인데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계속 논의할 때는 이제 대표성 문제 때문에 빠져 있고 얘기하기도 좀 약간 어렵고 또 뭔가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합회도 뭔가 사업체니까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도 뭔가 뭐 그걸 갖고 있지는 않고 하는 것들이 계속 헛도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협동조합 이제 운동이라고 표현한다면 지금 어떤 이제 조직이든 어떤 이제 뭐 리더십이든 대표성을 본인이 갖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기 굉장히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어떤 대표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현장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에는 너무 사업 연합이 없어요. 네. 이제 사업을 같이 하는, 그러니까 사업을 같이 한다는 얘기는 그 연합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거기에 함께하고자 하는 다른 이제 협동조합들과 뭔가 계속 논의해야 되잖아요. 요구도 듣고 같이 뭔가를 이제 공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사실 이제 정책에 대한 요구로도 반영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건 이 사업 연합은 없는 상태로 그냥 이제 대표성만을 계속 주장하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정부의 카운터 파트너십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이제 요구만 많아지다 보니까 왜곡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 그거 보고 있는 이제 현장인 협동조합들은 이제 약간 좀 막 얘기하면 꼴 보기 싫으니까 참여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점점 또 현장과 괴리되고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정책을 세운다고 하면 이런 어떤 이제 공동 사업을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원이나 이런 정책을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시간이 많이 돼서 네. 우리가 그럴 계획은 아니었지만 일부를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네 군데 말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평가를 또 종합해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 기본 방향이 어땠는지, 평가가 이제 좋았는지, 뭐 이제 이 평가가 썩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유의미했는지를 한번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고 잠깐 이제 쉬고 실제로 이제 기본 계획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이제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가를 좀 정확히 보면 숫자는 많았지만, 그렇죠? 질적 성장에 대한 정의는 없지만 이제 없다고 일단 평가는 되어 있고, 그리고 사회 서비스 분야에도 몇 가지 우수 모델은 이제 있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 제도도 개선하고 지원 기간도 늘어나고 있지만 활용은 잘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차 기본계획은 이거를 문제로 지적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안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질적 성장을 할 거고 사회 서비스 모델을 어떻게 만들 거고 지원책을 어떻게 만들 거고 이런 얘기가 들어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이제 계획을 좀 이제 봐야겠죠. 그래서 기본 계획에는 일자리 창출과 규모가 가능한 좋은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강화, 이건 중소기업 정책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협동조합 다음으로 공동체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영역을 확대하겠다. 이건 위에 이제 사회 서비스에 대한 평가에 대한 반영인 것 같고, 그리고 연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지원을 내실화하겠다. 지원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명성이 제고되고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인프라 재설계, 이렇게 네 가지로 기본 방향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 평가와 결부돼서 이런 방향이 좀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일단 약간 느낌적인 느낌으로라도 한번 이제 쭉 한마디씩 좀 들어보고 이 자리를 이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누구부터 할까요? 제가 제일 짧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좀 전문적이지 네. 못하니까 짧게 느낀 소감만. 네. 도대체 이게 누가 썼고 어떤 과정으로 이런 계획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생각나더라고요. 네. 그 개그는 개그일 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계획은 계획일 뿐. 네. 그러니까 좋은 말을 막 나열해 놨는데 네. 이걸 도대체 다 어떻게 할 거냐가 없는. 네. 그래서 네. 사실
기재부가 협동조합 관련 부처라고는 네. 하지만 네. 협동조합에 관심이 있는 건가? 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좋은 말 잔치, 구체성 정말 없다. 좋은 네. 말만 네. 나열해 놓은 것 네. 같다. 네. 근데 어떻게 하겠다는 없다. 네. 네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아, 네. 돌아가시죠, 이쪽으로. 네. 네, 뭐 네. 어쨌든 필요한 얘기들이긴 네. 하죠. 네. 필요한 얘기인데 이게 정책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일단 저는 뭐 차치하고 네. 이런 기본 계획들이 나오거나 그럴 때 협동조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내게 환기라도 되면 좋겠다.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환기하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위치를 확인해서 협동조합 다음이 뭐지? 우리가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다시 네. 제안할 수 있는 결국은 이거는 참여민주주의잖아요. 네. 우리가 참여를 하기 위한 그 틀로서 협동조합을 활용한다는 관점들도 같이 좀 가져가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실제로 필요로 한 이야기들 협동조합으로 실현을 해보고 좀 어려운 것들을 도와줘. 이렇게 좀 내미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이거 기본계획 보면서 오히려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우리 최보현 팀장님. 네, 저는 네. 공무원 이거 작성하신 공무원이 바쁘셨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바쁘면 페이퍼워크가 조금 두루뭉실해지잖아요. 기재부 좀 위험하신 거 아닌지. 원기로 가실 거냐? 죄송합니다. 네,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 바쁘게 준비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고, 네. 그래도 어쨌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실행되는지에 대해서 좀 계속 지켜봐야겠다. 그래서 디테일을 더 좀 파고들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보면서 했습니다. 네. 네. 대미를. 네. 좀 사실 저기 아이쌤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데요. 네. 네. 우리는 우리 계획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쨌든 뭐 지역이 됐든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분야별 연합회가 됐든 네. 각자 총회 때 이제 저희들 막 계획을 세우잖아요. 네. 우리는 우리가 방향을 갖고 계획을 세우고 있나? 이제 자꾸 이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나온 것들에 대한 뭐 평가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저희가 세금 내는 걸로 하고 실제로 네. 저희가 이제 그걸 활용해야 되니까 확인해야 되겠지만 네. 우리가 이제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네. 그거 우리가 빠져 있다.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이제 평가에 대한 이야기는 다 이제 좀 한마디씩 했었고, 잠시 쉬고, 이제 기본 계획에 이제 담겨져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오늘 이제 토론한 내용은 요 앞에 있는 사회적 경제 인사이트에 잘 정리돼서 저 뒤에도 있고요. 네, 정리돼서 나갈 이제 예정입니다. 저것도 구독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문의는 로컬크루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한밤페이로 결제되던데요. 네, 한밤페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네. 대전에 계신 분들은 얼마 전에 결제하고 샀어요. 네, 한밤페이로 구매하시면 20% 할인가로 네.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구독만 하면 되는 거고요. 좋아요. 이건 좋아요 되는 게 없어요. 구독은 우리 이제 이 채널 네. 저는 이제 한 1년에 4번 나오니까요.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적 교제 정책과 현장의 이야기를 잘 담고 있습니다. 꼭 구매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잠시 쉬었다가 우리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